아유,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수분 많이 했어요, 수분?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뭐 했다고?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다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통장은 안 넣었는데 다 썼어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개수인데. 150만 원이 날라갔어요. 오? 내가 무슨 150만 원 150만 원이 150만 원이요? 20? 세뱃돈을 150만 원을 받아? 헐. 야, 씨, 수가 다르네. 제가 어제 수분 현황을 좀 확인했어요. 우리 중등부, 우리 중상아이들 물어봤는데 평균 한 5, 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이 5, 60. 네, 그래갖고 야 요새는 액수가 다르구나 이게. 내가 학창 시절 때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4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요새는 액수가 다르구나 확실히. 10만 원 아니 뭐 저기 뭐야 그 최근에 무슨 기사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무슨 뭐 세뱃돈 적게 줬다고 뭐 난리 나고 뭐 그런 아니 준 대로 박아줘야지 요새.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 3만 원권 얘기가 그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용돈 주기 이제 이 5만 원은 너무 적고 만 원짜리로 주기가 좀 뭐하고 이러니까 3만 원권. 그래서 지금 뭐냐 그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그 3만 원권 실제로 그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발의한다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일단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이제 되면은 나오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국회에서 해요. 그럼 어디서요? 법을 새로 개정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뜻이에요. 쓸데 있을 것 같은데. 응? 쓸데 있을 것 같은데. 쓸데가 왜 있어요? 요새 누가 현금 얼마나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3만 원권이 생기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ATM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3만 원권에 대한 그 시스템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근데 수급 많이 했으면은 좀 양손 좀 두둑히 들고 와야지. 뭐야 이 자식들아 빈손으로 와갖고 이런 짓이요. 저기 나는 뺏기기만 했는데 저는 양쪽으로 뺏겨요. 제 나이대가 제일 애매합니다. 위로 저기 어르신들한테 저기 용돈 드려야지 아래로 조카들한테 돈 줘야지. 저는 뜯기기만 했어요.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도 세배 잘하는데 세배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장모님께 인사하고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모님 여기 용돈 이러고 조카들이 와서 막 고모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세뱃돈 주고 또 큰애가 이제 고3이거든요. 고3이니까 또 이제 또 적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주고 그리고 작은 애가 이제 초5예요. 그래서 초5도 한 5만 원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명절 그러니까 연휴라서 좋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석이 더 좋습니다. 추석에는 용돈 안 줘도 되거든요. 새로. 추석에는 굳이 그렇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쉬지 않아요 보통. 아니 주기는 주죠. 주기는 주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까지는 안 애들만 좀 몇만 원 주고 말면 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휴 때가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짱박혀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저기 아들내미랑 게임하고. 근데 아들내미가 에버랜드를 가고 싶대요.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에버랜드 가갖고 이제 막 덜덜 떨면서 산이잖아 거기가 또. 덜덜 떨면서 막 놀이기구 타고 막 아무튼 뭐 그랬어요. 용인까지 가셨어요? 뭐 새삼스럽게 에버랜드 맨날 가는데. 그치 근데. 돈안 들어. 아니 돈이 왜 안 들어요? 뭐라 하더라? 그 연간 회원권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연간 회원권은 공짜냐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 연간 회원권 뽕은 사실 진작에 뽑았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번이었나? 7번인가 가면은 이제 그 연간 회원권 금액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0번 갔거든요. 에버랜드. 그 연간 회원권을 내가 작년 7월에만 샀어요. 작년 6월인가 7월에만 샀는데 7월부터 지금 1월까지니까 한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반년 동안 한 20번 갔어요. 네. 이제는 지겹습니다. 가면요 사진 안 찍어요.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타는 것만 타요. 네. 타는 것만. 그런 거 있잖아. 뭐 티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는 것만 타요. 연간 회원권 끊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무제한으로. 아니 뭐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와도 다 쓰잖아요. 연간 이거 그냥.
아 그냥 자유이용권이에요.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인데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데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면 막 오후에 가면은 좀 더 아깝잖아, 솔직히.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1시간만 있다 와도 돼요. 그냥 갔다가 그냥 산책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프라이드도 안 봐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일산에서 용인까지. 한 바퀴 이렇게 산책 한번 쓱 돌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풍경이나 좀 구경하다가 이제 집에 갈까? 그럼 그냥 집에 가고 그래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선생님 집에서 얼마나 돼요? 한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산책.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아들내미가 워낙 좋아해서 가서 저기 뭐지 그 티익스프레스 타고 갈 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그 무슨 뭐 4D 상영관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뭐 보는 거 있어요. 근데 걔가 그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팝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연휴 동안 2번이나 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틀 간격으로 2번 갔는데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있었고 저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뭐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디 특별히 뭐 이제 시골 간거 말고는 아마 특별한 건 없었겠죠. 자 그래서 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쉬는 날이 연휴가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다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갈 때 그때 아니고서는 사실상은 이제 연휴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제. 열심히. 자 그러면 오늘이 1월 26일이죠. 자 우리가 약속했던 기간이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2월 4일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정규단어 보수자에 대한 거. 제가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평균 값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가 1등이었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숫자만 쓰고 넘어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네. 근데 아직 기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지난 시간이네. 그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있죠? 검사를 하고,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자. 잘했다. 뭐야 이거 안 보여? 되지도 않은 사실이야. 응? 뭐라고? 근데 이게 의미가 좀 다르네. 오늘은 잘했네? 이거는 전에 전에 안 보였던 봤어요 근데? 그랬어? 어색한 것을 기억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안 썼겠지. 오늘은 다들 그래도 좀 할만했던 것 같네. 어떻게 봤어 이거? 의미가 달라요. 저거만 했으면 A 주려고 했는데. 이거요 그냥 메이크 정신없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이게 샌드에 나오는 게 보어 역할이거든요. 네. 자, 그다음. 왜 이렇게 자주 어필해? 진짜. 단어 말하고.
늦었어. 싸움에서 늦었잖아. 손님이 늦었어. 늘어났는데 내가 두번 맞잖아. 오늘은 왜 이러지 결국? 아 진짜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쓰지도 않고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렇겠죠. 네 잘했어요. 네. 아왜 이렇게 자꾸 저의 인정을 바라는 겁니까 다들? 아, 근데 이거 영작 특강 검사 예. 안 해요? 저기 자료실에서 검사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습실에서도 담임쌤이 하신다고. 아, 그래요? 아니 씨 이게 요일마다 다르니까. 그럼 어느 순간부터 담임선생님이 나는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알았어요. 바로 하겠습니다. 잘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이 아마 유닛 6까지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유닛 6까지였나요? 그러니까 그 월수분방 같은 경우는 앞에 체크하면 어차피 제가 숙제 검사를 해서 그때 좀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부담 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 2년 만에 써보는데 지금 제가 2년 만에 쓰는데 이게 제가 주문 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3개를 샀어요. 도장을 3개를 샀는데 하나가 엑설런트고 하나가 not bad예요. 하나는 incomplete고 이렇게 3개로 맞췄어요. 그 뭐였지? 근데 이제 아 맞네. 그림을 내가 다 골랐어요. 엑설런트는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not bad에는요 멍멍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도망가니. 개같이 했다? 아니 그런 거 인컴플리트 근데 답배드는 아니. 인컴플리트는 오히려 딴 그림이었는데 까먹었다. 근데 인컴플리트는 까만색이에요 또 색깔이. 얘는 빨간색이고. 근데 이제 3개를 들고 다니면서 찍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 잘했겠지 뭐 니네가. 네, 그래서 이걸로 찍어. 걔가 따봉하고 있어야 하는 걔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봐야겠구나. 유닛 6까지 맞지? 근데 여기에는 한지 공부가 아닌데 이거스 하고 연락 있는데 하고 치즈가 없어. 우와 이거 진짜 오늘 왜 여기 정말 미친 되게 되게 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하고 뒤에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그거는 내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설명이 또 필요하다. 이번에도 또 얘기하면 한 4번은 얘기하는 걸 텐데. 와. 네. 어떤 거요? 얘가 문제요? 두 명밖에 없다라는 게 의역된 거잖아요. 2명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된 해석이라 그런 걸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영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바꾸신 걸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바뀐 버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럴걸요 아마. 시험지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어서. 아마 바뀐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따가 어차피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뒷시간에 수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뭐예요 이거? 그래요? 시킨지 몰랐다고요? 이게 입장표가 써 있는데 근데 내가 설명했던 흔적들이 많은데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는데 그럼 제대로 해온 사람이 많지가 않네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 뒤에도 적어도 여기 유니스 안은 안 돼 있고 여기는 한국문서 하나도 안 들어고 유니스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어요. 이건 뭐야? 거꾸로구만. 지금 내가 몇 명 검사했냐? 7명 검사했는데 지민이랑 소윤이 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연휴 끝나고 좋은 기분으로 수업을 하려 했는데 여기 뒤에 하나도 안 했네? 한글 보면 아니, 제가 분명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하는 방법을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 내가 그 띄워서 설명했었거든요. 띄워서 PPT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 저 선생님이 썰런트를 괜히 들고 왔네. 왜 이거밖에 없어요? 형님 얘들아 지금 우리 11명인데 11명 중에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3명? 아니 나 좋은 기분으로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12월 말부터 수업을 시작을 좀 한 이래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숙제 해오는 게 중간중간에 뭐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토요일 날에 모레 있죠. 모레 일단 내가 쓰면서 얘기할게요. 이날 어휘 컨테스트 있거든요. 모레. 그러니까 이제 까먹을까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모레 어휘 컨테스트 있고 그때는 이제 그 정규 단어 테스트를 안 봅니다. 정규 단어 시험 안 보고 여러분 그 컨테스트 단어 있죠? 그걸로만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단어 시험 그 자습실에서 봅니다. 너네 단어 시험 보는 시간에 아시겠죠? 그때 이제 시험 보니까 정규 단어 대신에 그걸 준비해 오시면 되는데요. 너네가 잠깐만 토요일 날에 수업이 몇 시부터였더라? 3시, 3시부터인가? 맞나? 3시부터 5시죠. 그러면 그날 토요일 날에 오늘 거를 검사를 할게요. 아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던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저기 누구냐 제대로 됐던 분들이 우선 소윤이 그리고 여진이 한 명 더 있었네. 지민이까지.
3명이었어요. 3명. 내 기억이 맞다면. 요 3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유까지. 근데 지유는 사실 한글 구문 분석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방금 말한 3명. 소윤이, 지민이, 여진이. 셋 제외한 나머지는요. 토요일날 검사하겠습니다.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원래대로면 오늘 저한테 요 무지하게 먹고 오늘 끝나고 남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토요일날 어차피 니네 그 저기 30분 시간이 남잖아요. 그날은 3시간만 하잖아요. 3시간 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그 지금 지적을 받은 나머지 분들 3명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 토요일날 책을 가져오세요. 다 완료를 했어요. 오늘 안 된 부분 싹 다 완료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싹 다 완료하셔야 되고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학습을 할 때는요. 앞에 필기하는 부분에서 영상 보고 필기를 하시고요. 그 바로 옆에 학습편에서 영어와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합니다.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연습편 부분이 있죠. 연습편에서 똑같이 한글의 구문 분석을 하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영작 특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의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벌써 절반을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글 구문에 맞춰서 우리가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하려고.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영작의 수준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당장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고 조금만 문장이 길어져도 우리가 영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고등부 때의 이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을 가르는 건 3가지예요. 3가지. 어법, 어휘, 서술형이에요. 다 이걸로 갈려요. 다 이걸로 갈립니다. 점수가. 어법, 어휘, 서술형이에요. 근데 어법과 어휘, 특히 어법은요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해요. 어법은 가능합니다. 어휘는 단기간에는 사실 안 되지만 어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다양하죠. 많죠. 근데 영작은 얘기가 달라요. 영작은요. 어휘는 나중 가서라도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영작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단기간에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수월하게 영어로 그냥 글을 쓸 수 있다면 한글의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걸 안 시키죠. 뭐하러 시켜요? 내가 술술술 영작을 잘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말해서. 그래서 일단은 한글 구문에 맞춰서 영작하는 걸 연습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를 안다면은 뒤에 연습편에서 한글 구문 분석을 안 하고 영작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이걸 왜 하는지조차도 지금 여러분께서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한글의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 이거를 연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작 특강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까지 방금 말했던 나머지 분들 총 8분이죠. 8분은요 완료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이 숙제 갖다가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에서는. 알겠죠? 제가 만약에 어떤 숙제 갖다가 다음번에 또 하는 얘기가 있다면요 이 톤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정우 오늘 뭐 또 디케이션 안 했다 이러는데 이런 거 걸리지 말라고. 이런 거 걸리지 말라고. 알겠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을 건데요. 잠시만요. 1월 28일 토요일 여기서 소윤이, 여진이, 지민이 제외 나머지들을 저기 뭐냐 그 영작특강 검사할 겁니다. 검사할 거니까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에 관해서 뭐 특이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다면은 이따 수업 끝나고 저한테 건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수업 합시다. 자, 오늘 했던 거에 데일리 테스트 좀 볼게요. 오늘 뭐 대체적으로 잘들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면들도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1번과 같은 문제를 이제 낸 거는요. 우리가 이제 부정사 파트를 배우지만 부정사만 신경 써서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약간 섞어서 출제를 했어요. 섞어서. 자, A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했던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what과 how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 what이 아니라 how를 써야 되는 이유는 use에 대한 목적어 money가 뒤에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도 너는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돈을 사용할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how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 했죠? 수식받는 명사가 요놈의 목적어라고 한번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요놈의 목적어. live를 동사라고 보고 이 house를 목적어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live a house라고 돼야 되는데 live a house라고 쓰지 않잖아요.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살다라는 형태가 돼야겠죠. live in.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in이라는 형태를 붙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투부정사와 좀 무관한 걸로 출제되는데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에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interested로 제가 써놨거든요, 일부러. 자, 한번 읽어보자면 I found, 나는 알아냈는데 it 해석 없고요. 재밌다는 걸 알아낼 때 디즈니랜드에 방문하는 게. 자, 얘가 목적어고 여기 interested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주어 동사 관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오형식 구조에서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예요. 주어 동사 관계. 알겠죠? 자, 그러면은 디즈니랜드에 방문하는 게 재미를 주느냐 재미를 받느냐라는 거겠죠. 자, 방문하는 거야. 방문하는 건. 방문한다는 행동은 재미를 당연히 주겠죠. 행동이 어떻게 재미를 느끼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interesting ing 형태를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not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놈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문제될 거 없었어요. 이는요, 앞에 careless라는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for가 아니라 of로서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표현해 주죠. 자, 그 다음에 F를 보자면 advise도 이거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G로 나와 있는데 이 seem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 to have pp로 썼네요. to have pp로 썼다는 거는 이제 얘보다 먼저 일어난, 즉 얘는 과거 시제가 되고 얘는 현재 시제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라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봤을 때 옛날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문맥상이나 어법상으로 틀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실상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우면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면 왼 투동사 원형, 의문사 투부정사는 우리가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문맥상 주어는 여기 us가 되니까 위로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역동사 get은요, 준사역동사 get은 사역동사 have랑 비슷한 의미였어요. 자, let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allow랑 비슷했어요. 방금 나와 있다시피 have 같은 경우는 get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같은 경우는 force와 의미가 비슷했었습니다. 알겠죠? 이 세 개가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이제 had가 아니라 made로 쓰신 분들이 많은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have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뭐하게 하다 약간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make는 강요의 의미예요. 강요의 의미. 그러니까 얘가 좀 강세가 세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t seem 하고 나왔는데 여기 seems라고 현재 시제 나왔는데 뒤에는 a라고 과거 시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to have pp를 이용해야 됩니다. 알아서 대절에 있는 주어 a이 빼고요. 그 다음에 seems 똑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to have pp, to have eaten 형태로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so that can't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앞에 있는 주어는 the car인데요. 대절에 있는 주어는 I예요.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된다. 따라서 the car was expensive for me to buy까지 썼는데 여기서의 it은 빠지겠죠. 왜냐면 it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the car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자, 5번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인칭 주어 이시였는데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앞에 나와 있는 미와 뒤에 나와 있는 요 시간 표현을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for를 쓸 수도 있었죠. 마치 의미상의 주어 쓰듯이요. 그렇죠? 이거 설명했고요. 자 마지막 6번에 나와 있는 거 6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so, that, can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enough to로 쓸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앞에 있는 so for랑 뒤에 나와 있는 I가 역시나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 for me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comfortable, enough. 자, enough가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comfortable, enough가 먼저 나왔고, 자, 의미상 주어는 언제나 투부정사 앞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for me가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역시나 it이 빠져 있죠. 왜냐면 it이 가리키는 게 so fun이니까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석과 구문 분석인데 여기는 사실 대체적으로 다 잘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적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당연히 포인트가 when 투동사 원형, 의문사 투부정사죠.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라? 이 투부정사 해석할 때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라 했습니다.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걸로. when 나왔으니까 언제 끝낼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갑동사에 동사원형 나왔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갑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ing로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해석은 뭐 간단하죠. 얘가 뭐뭐 하는 걸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요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일부러 이제 대수로 써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해서 뭐뭐 해서 반쪽을 자, 어쨌든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세요. 말로 알아서 말로 할게요. 저는 언제나 말로 합니다. 다시.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이스 투 미츠예요. 나이스 투 미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스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투 미츠가 얘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정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와 대절은요 서로 상호간의 보완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요 이렇게 대절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로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that she one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to wi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she 주어 똑같으니까 의미상주 안 써도 되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 둘 다 과거형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have pp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to win 이렇게만 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독립부정사 해갖고 이제 따로 외워야 되는 표현들 중에 몇 개 있었죠. to begin with 하면은 먼저, 우선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하면은 일들이 더 나빠지게 만들어지면서잖아요. 직역하면은.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포인트 두 개만 말했어요.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목적어에 대한 거였죠. 아까 말했다시피 가목적어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뭐뭐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그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고 알게 됐대요. 예, 참 안타깝네요. 자, 그다음에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명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배웠던 건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수식어 역할하거나 보어 역할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보어 역할할 때를 우리가 일명 비투용법이라 해서 예정, 의무, 뭐 가능, 뭐 그다음에 운명, 의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여기서는 they are to travel around Europe for 3 months next year. 자, 그들이 내년에 3달 동안 유럽을 여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가장 맞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8번은요 seem to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또 to have pp로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seems는 현재 시제인데 뒤에 나와 있는 to have pp는 그러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럼 해석할 때 엄마가 뭐뭐처럼 보이냐? 잊었었던 것처럼, 잊었다,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야.
잊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to turn off the TV, TV를 끄는 것을요. before she went out. 그녀가 나가기 전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인트만 위주로 설명하고 끝냈고요. 자, 오늘은 chapter 3를 이제 볼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동명사 파트까지 아마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챕터, chapter 3의 시제를 보겠습니다. 시제. 일단 그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따로 필기할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따로 필기할 게 많진 않을 것 같으니까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노트 필기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알겠죠? 제가 책에 있는 거 보면서 그냥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제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책에다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백지 테스트는 생략할게요. 오늘 숙제 나가는 거는요. 알겠죠? 대신에 책에 있는 이제 우리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이런 애들이 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었던 다 전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요. 제가 말하는 중요한 거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요? 이런 거 위주로 저는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핵심적인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시제라는 좀 큰 틀을 가지고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시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선은 여러분 시제에서 좀 중요한 녀석, 좀 이제 시험에 좀 그래도 또는 해석할 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시제가 일단은 몇 개만 좀 써볼게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딱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완료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딱 요 정도? 시제에서의 포인트는 딱 요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미리 말하면요, 이 시제 파트는요, 전체적으로 과거 완료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있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중등부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고등부에선 안 나와요. 고등부에선 시제 문제가 독단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이 시제 문제가 이제 왜 이렇게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오냐면요. 이유가 간단한데 이게 좀 명확하게 문제를 내면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명확하게 문제를 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쓸래.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이런 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안 내고요. 반대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제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어디서 잘 나오냐면요,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에서 잘 나와요.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 왜냐면 어렵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시제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에서 출제하기 이게 되게 모호한 점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너무 쉽고 이렇게 내면 너무 어렵고 이게 중간이 없는 거야. 시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제는요 독단적으로 이렇게 잘 고등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갖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른 어법과 섞어서 나와요. 고등부에서는 다른 어법과. 예를 들면 조동사 있죠. 조동사. 원래 알다시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근데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쓸 수도 있죠. have pp. 그렇죠? 그러면은 조동사에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현재 시제거든요. 근데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은 얘는 과거 시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를 조동사라는 녀석과 엮어서 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엮어서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는 가정법. 가정법 같은 경우도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법에서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그럼 이거는 단순 시제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에서의 시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법에서의 시제 문제. 이런 것처럼 시제라는 거는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시제 자체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고요. 바로 다른 어법과 섞어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부에서는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재랑 현재 진행 완료 얘네들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어법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의미적으로 중요해서 그래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짚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와 현재 진행은요. 키워드로 끝내겠습니다. 현재 시제 내가 이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